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강한 랠리를 보여줬는데요.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낙관론도 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채금리도 계속해서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장 랠리를 이끈 것은 바로 빅테크 종목들의 개별 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오늘의 상승을 올트먼 랠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 AI에서 해임됐던 샘 올트먼 CEO가 마이크로소프트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MSI 주가가 간밤에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번 주 실적이 발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엔비디아 역시나 사상 최고치까지 오르면서 오늘은 이 두 종목의 효과로 강한 상승, 나스닥 쪽에서도 이뤄졌습니다. 추수 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 뉴욕 증시인데요. 이 상승이 과연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도 모닝쇼에서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살펴보시죠. 지금 월가를 굉장히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은 바로 오픈 AI의 챗 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샘 올트먼 CEO가 마이크로소프트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에 샘 올트먼 CEO가 이 오픈 AI에서 해임됐다라는 뉴스를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이날 사티아 나델라 MS CEO가 X에 올린 글에 샘 올트먼과 오픈 AI의 이사회 의장이었던 그렉 브루먼이 새로운 AI 연구팀을 이끌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트먼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행을 택함에 따라서 오픈 AI 직원들도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로 대거 옮길 수 있다는 조짐들이 함께 관측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픈 AI의 직원 가운데 약 770명 중에 514명이 이 올트먼이 복귀하지 않은 경우 퇴사를 하고 이 서명한 뒤 서한을 이사회에 발송했다고 합니다. 현재 서명에 참여하는 직원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고요. 실제 올트먼 CEO를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행을 택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올트먼 CEO의 행방에 따라서 월가에서는 이 AI 특수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이번 오픈 AI의 내용으로 인해서 핵심 AI 인력들을 대거 영입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사실 빅테크들이 현재 스타트업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경쟁 당국의 독점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나름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사실상 이를 회피할 수 있게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올트먼 CEO를 안게 됨으로써 주가에도 상당한 탄력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시가총액 차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점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2% 이상의 상승세를 가져갔던 마이크로소프트였고요. 주가는 377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고 현재 시간외에서는 소폭 조정을 받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가가 좋았던 엔비디아도 함께 보실까요? 네, 오늘 최고가를 경신한 종목이기도 하죠. 역시나 시가총액이 큰 엔비디아 오늘 2%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주가는 504달러 선, 500달러 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는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가 지난 분기에 3.37에서 3.39달러 정도의 주당 순이익을 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요. 그리고 전 분기 대비 보시면 25% 늘어난 것이고 1년 전에 비해서는 거의 6배가량 주당 순이익이 뛰어 올랐다고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매출에 대한 전망치 역시나 161억 달러 선에서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게 될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액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이 전 분기 대비해서는 18% 이상 오른 수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70% 이상 올랐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이런 주가 흐름에도 올해 들어서만 엔비디아의 주가는 240% 이상 뛰어오르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뚜껑을 열었을 때 좋은 실적이 나오더라도 이미 낙관론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칩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배제할 수 없겠죠. 여기에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을 하나둘씩 선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엔비디아가 실적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향후의 리스크들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내일 이제 장마감 이후에 오전 6시 국내 시간으로는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내일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는 총재들의 발언은 꾸준하게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토마스 바킨 미국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로 낮추기 위해서 과제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유지되면서 금리가 한동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바킨 총재는 먼저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경제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실업률이 3.9%에 머물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있다는 모습이 바람직하다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리고 바킨 총재는 경제 정상화 과정을 볼 때 소비라든지 소매 판매율을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수치가 거품이 낀 것이 아니다라고 봤는데요. 다만 바킨 총재는 그렇지만 일이 끝난 것은 아니며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해야 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 도달하는지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2%의 목표치까지 갈 때까지는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 좀 안심할 수 없다는 발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이 나의 기준이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바킨 총재는 함께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달 12일부터 13일 올해 마지막 FOMC가 열리게 될 예정인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을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준 인사들의 멘트를 통해서 이 내년에는 과연 금리 인하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꾸준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